예, 2024년 9월 14일 음력으로 8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12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한국 문명 학술은 294번째 추석 특집 5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고사를 새발견하고 환국사를 복원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 민주주의 내다판다. 이것이 이제 제가 학문을 하는 목적이고요.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그 한국사 복원을 위해서 또 한국사의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어느 정도의 징검다리의 끝자락이 이제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여름이 매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에 내놓은 학문적인 그 업적과 학문적인 성과가 먼 훗날 우리 그 후손들이 여기에 대한 매우 평가가 저는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돈이 많은 국가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책을 사서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 이 많은 책들을 비롯해서 한 몇 차가 될 정도의 이런 책을 사서 개인이 사서 소장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하지 않는 일을 개인이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추석 특집 5번째로서 이 샤먼 제국을 부활해야 되는데, 이 샤먼 제국을 부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한국사와 밀접한 복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우리의 태고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고대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우리의 역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1919년 3.1 운동과 함께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많은 독립투사들과 의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소명의식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계가 되고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또 사망과 관계되기 때문에 고구려는 마음과 관계되고 백제는 변함과 관계되고 신라는 진함과 관계가 되면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바로 사문 체제로서
계급 사이가 아니라 신분 사이라는 것을 구별하고요. 또 우리의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바로 마한 변한 진화는 바로 이 삼지 세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지 세력이 바로 삼원 제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고대 사회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배달 환웅이라든지 당군 천재라든지 제수환이라든지 이것이 바로 삼지 세력으로서 삼원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배달 환웅 시대에는 바로 군사 계급이 득세를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당군 천재 시대 때는 생산자 계급인 농사를 짓고 있는 신분이 득세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제석환인 시대 때는 제사장 신분이 득세를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인, 당군, 환웅, 당군, 환인 시대에도 우리가 삼지 세력으로서 삼문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환웅 시대 때는 군사와 왕계급이 득세를 했다. 당군 시대 때는 생산자 신분이 득세를 했다. 환인 시대 때는 제사장 신분이 득세를 했다. 이거를 우리가 사마천이 사기에서 하은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은주를 표현하면서 마치 이것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하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있었고 주나라가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 하은주도 바로 삼지 세력의 삼원체제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은나라는 바로 제사를 지내다가 망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떠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은나라는 동이족의 나라이고, 은나라는 바로 제사장 계급이 중심이 되었던 그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은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주나라 문왕이 주나라를 만들게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인 무왕을 뜻받들면서 우리가 주역, 즉 주나라의 역학을 주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역학을 만들어서 그 삼지 세력으로서 역할을 다했고, 하나라는 나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바로 생산자 신분을 대변하고 있는 나라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은주는, 또 주하은은 어떻게 부르든 삼지 세력으로서의 삼원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삼원제국의 역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의 고대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우리가 은나라, 주나라, 하나라, 즉 제사장 계급인 은나라와 군사왕 계급인 주나라, 그 다음에 생산자 신분인 하나라가 우리가 이를 하은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고대사의 시작은 바로 환인, 환웅, 당군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환인, 환웅, 당군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 시대가 환인의 시대고 환웅의 시대고 당군의 시대라는 뜻이 아니라, 환인인 제사장과 그 다음에 환웅인 군사계급과 왕계급과 당군인 생산자 신분을 삼원일체로 해서 우리가 삼지 세력을 뜻받치고 있는 삼원제국의 시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환국문명학술원에서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에 공부를 끊임없이 해오면서 이런
철학과 사상과 역사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기존에 우리가 하은주라든지 그 다음에 환인환웅단군이라든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또 아니면은 사로에 적혀있는 데서 벗어나서 왜 이 환국무학순에서 삼원제국을 부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삼지 세력으로서 삼원일체 사상과 제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를 앞 시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삼원일체 사상 삼지 세력은 바로 신분사회이지 계급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사회라는 것은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관계이지 계급사회로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급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힌두교는 우리의 풍류도와 같은 것이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우리 신라의 골품 제도와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조선시대 때 배우고 있는 우리가 명심보감, 소학이라든지 대학에 놓아 있는 이 모두는 바로 이러한 샤먼 제국 시대 때 이미 있었던 사상과 철학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삼종지도라고 배우고 있던 유교 시대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태어나면은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을 하면은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 나면 큰아들을 따른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 이 삼종지도를 여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유교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바로 남존여비 사상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샤먼 시대 때 있었던 유목 그 문화의 하나의 그 일환으로서 여자는 남자보다도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열세이기 때문에 여자는 바로 보호하고 보상해야 되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여자를 보호하고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그 삼종지도라는 의미와 철학과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유교시대 때 남존여비 사상의 계급사회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종지도는 바로 신분사회에 있어서의 남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우리의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또 제가 매우 좋아하는 글귀 중에서도 서경에서 나오는 오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오복이라는 것도 있는데, 수라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부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적절한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강령은 건강하면서 안녕스러워야 되고, 안녕스럽기는 한데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건강하기는 한데 서로 치고받고 상하고 안녕스럽지 않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하면서 안녕스러워야 된다는 뜻이고, 유호덕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덕성스러움이 평가받도록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호평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정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뭐 천국을 간다, 극락을 간다, 아니면 뭐 왕생 극락을 간다, 어디 뭐 대단한 것을 우리가 쫓아서, 이상을 쫓아서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생명체는 바로 고정명, 내가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결혼을 해서 그 나의 유전자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는 생명의 소중한 자손의 번창함이 바로 이 고정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이 이것이 바로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비록 공자 선생이 이 서경을 정리했고 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 서경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미 샤먼 제국 시대 때 이미 형성되었던 철학 사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은주가 삼지 세력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고요. 또 환인, 환웅, 당군도 우리가 환인 다음에 환웅이고 환웅 다음에 당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환인 시대 때는 바로 제사장이 득세했던 것이고 환웅 시대에 와서는 배달 환웅 시대 때는 군사 왕계급이 득세를 했다는 뜻이고 당군 시대에 와서는 바로 생산자 신분이 득세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지금까지는 당군 나자라 하면 범어사전에 나와 있는 당군 나자는 바로 석가모니의 먼 조상이 당군이다. 또 당군은 바로 라자는 임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자요술램프의 문성석 선생님이 지금까지의 그 공우 강사원 박사님의 범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또 여기에 힘입어서 또 다른 각도로서 우리가 조구 선생님의 백자초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한자를 하나하나 파자해서 하나하나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자를 이해하는 것, 또 여기에 서로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범어에 나와 있는 그 수집한 내용을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 일치시킴으로써 서로가 합리적인 내용이 우리의 말과 글이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학문하는 핵심은 바로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리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일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일치한다는 것은 인간성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것은 인류가 살아온 문명사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온 삶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길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문성석 선생님의 훌륭한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생각하고 했던 내용들이 박용수 선생님과 부자 요술램프의 문성석 선생님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드디어 한국사의 한국사 복원의 징검다리를 저는 놓았다고 자부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석특집 5번째로서 여기서 우리가 환인은 제사장 계급으로서 우리가 제석 환인식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는 이 계급이 아니라 제사장은 바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앞에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카스트 제도라는 말도 우리말이고, 이 카스트 제도도 바로 신분 사회이지 계급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신분 사회라는 것은 바로 삼지 세력으로서의 신분 사회를 삼원일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삼원일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을 자연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브라만교이고, 인간을 자연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나인 부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나인 부분인데, 이 참나는 바로
우리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인간이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유가 서로가 일치할 때 이것을 자명하다고 말하고, 이 자명한 것을 우리가 진리에 부합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웅은, 바로 배달 환웅은 군사 계급의 로서 이 왕의 신분을 말하고, 이 신분은 바로 신분은 이거는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군은 생산자 계급이 아니라 생산자 계급이 아니라 생산자 신분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당군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공호 강산 박사님께서는 석가모니 선대조 할아버지가 당군이고, 그 다음에 당군은 바로 태양의 왕으로서 그 라자, 왕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부자요술 램프의 문선서 선생님께서는 이 당군은 농사의 왕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 당군은 바로 농사의 왕을 의미한다는 뜻은 바로 생산자 신분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당군은 바로 생산자 신분을 대표하는 왕이라는 것이죠. 자, 을 대표하는 라자, 나왔다는 것이죠. 라자라는 것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군 시대 때는 농경이 중심이 된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문승석 선생님의 연구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성석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의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로서 다누라는 것은 다누 라자는 왕이니까요. 다누 라자라는 것은 맞나 왕이 이제 나타나다는 뜻인데, 이 라자는 뭐냐? 우리가 우리말로서는 라그라는 거예요. 라그. 뭐냐? 라그. 나타나다는 뜻이나 라그. 무엇이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단이고 왕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왕이 나타났다는 뜻이죠. 생산자 그 신분에서 왕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야 당군 나자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웅, 당군은 바로 제사장과 군사 계급과 생산자 계급에서 당군 나자는 생산자 계급으로서의 대표하는 왕이 나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군이라는 뜻도 왕이 나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곡식을 곡간에 넣어주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당군 그 자체도 우리가 곡식을 곡간, 즉 곡간에 집어넣어 넣는 임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생산자 신분에서 나타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군을 박탈나무 밑에서 뭐 나왔다는 이런 소리는 우리가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군은 농사를 관장하는 임금이고 생산자 신분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환웅 당군은 바로 환인인 제사장 계급과 환웅인 군사 계급과 당군인 생산자 신분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제가 왜 부자 요술래프의 문승석 선생님을 대학자 반열에 올려서 떠받들고 그분을 높이 평가하는가, 그렇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공부하고 생각했던 내용들과 매우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문승석 선생님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토지를 소유하는 왕을 우리가 이 카필라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는 카필라성에서 나왔다는 뜻인데, 이 카필라성도 우리말인 가펴라 바트에서, 그러니까 밭에 가서 우리가 한 펴봐라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밭을 펼쳐 놓은 것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카필라성도 그런 토지를 소유하는 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크사트리아라고, 우리가 크사트리아는 바로 군사 계급을 의미하고, 우리가 크사트리아 사투리가 바로 크사트리아에서는 말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크사트리는 끌어들여서 신분을 부여받는 권력,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끄샤는 끄셔들인다는 뜻이고, 끄샤들여서 끌어들인다는 뜻이 되고, 그 끌어들여야만이 군대를 유지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군인 신분을 말하는데요. 자, 이것이 크샤트리아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과 관계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크샤트리아는 바로 끄샤들인다는, 끌어들여야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 관리해서 지배해서 부여받은 신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카스트인데, 카스트는 그럼 우리말 무슨 말이냐? 가스대입니다. 가스대. 첫 번째 가스대, 두 번째 가스대, 세 번째 가스대. 첫 번째로 갓대, 첫 번째로 가스대, 첫 번째로 바로 브라만, 두 번째 가스대 뭐가 크샤트리아, 세 번째 가스대 바이샤, 네 번째 가스대 수드라. 이렇게 이제 카스트 제도가 바로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매우 놀랄 이야기죠. 자, 매우 놀랄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환구 문명사를 복원하고 징검다리를 놓는데 완성도를 저는 높였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학문의 차이에 올라탔다. 예,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 역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확신으로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구는 단어라는 거, 단어. 자, 그래서 라자는 나타나다. 그래서 곡식을 다 넣어서 곡간에 채우는 사람을 이 나타난 왕,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당군나자이고 석가모니의 조상이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방고환인 시대가 끝나고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 고대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제석환인으로부터 출발하고요. 석가, 사카, 석기타이, 환인, 환웅, 당군이 다 석가, 사카, 석기타이 문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이 바로 천축 강역에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가지고 9,000년 전에 이 코카서스 산맥에 수로를 이용한 농경을 시작하였고, 이 농경을 시작했던 그 사람 중에서, 우리가 삼황 중에서 염제 신농씨가 농사의 신이 사람이 바로 삼황 중에 염제 신농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환인, 환웅, 당군을 우리는 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석가, 사가, 석기타이, 즉 환인, 환웅, 당군은 모두 다 우리가 석가모니 그 조상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고대사를 뭐냐면 설명하고 있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제가 부연할 것은 바로 서쪽으로 간 세력들이 바로
우리가 구대이엄 왕조, 코카서스 산맥 밑에 있었던 제일 위에 있었던 구대이엄 왕조, 그 다음에 아카드 왕조, 그 다음에 수메르 왕조, 이렇게 뭐냐면은 삼원체제, 삼지 세력으로서의 삼원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셈족 계열인 소위 말하는 사라곤 1세 아카드인 출신 소위 말하는 황제 흔은이 바로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키고 오늘날에 그래서 로마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오늘날의 서구 유럽과 동부 유럽의 철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서 오늘날의 서양을 대변하는 사상을 기초를 쌓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 우리가 환희는 어떤 뜻이냐? 바로 빛나는 태양의 영역의 지도자가 된다. 자, 그래서 이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고 환희는 바로 방고환인 이후에 바로 제스환인 시기 때 노는 환희는 바로 방고환인 시대 때를 우리가 천지개벽의 시대라고 말하고 바로 광명의 시대라고 말을 하며 창세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이 시기를 우리가 마고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환희는 바로 빛나는 태양의 영역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광명의 시대, 천지개벽의 시대, 창세기의 시대, 창세기의 시대, 마고성의 시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8번째 환왕금이란 뜻도 빛나는 태양의 지도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태양의 제국의 지도자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구대이엄 왕조, 아카드 왕조, 수메르 왕조, 페르시아, 힌디아, 스키타이 이런 분들이 다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유프라데스과 티그리스 강을 두고 제일 위에 있었던 구대이엄 왕조, 중간에 있었던 유목민 아카드 왕조, 마지막에 우르 지역에 있었던 수메르 왕조, 이들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 수메르 왕조와 우리의 당군 왕조하고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째 당군을 산스크리트 탱글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우리가 11번째 우리가 가스피에 이거를 가스피라고 말하는데 이 가스본이라고 말하는데 동부여와 관계가 있는데 이 가스피, 산스크리트 가스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말이기 때문에 가서 세운 나라라는 거죠. 가서 세운 언덕, 가서 세운 나라. 그래서 이것이 매우 캐나다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가스피는 캐나다의 발생지와 관계가 있고 또 이 수메르 지역도 바로 이 캐나다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인트 존이라 해가지고 이 캐나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아사달과도 매우 관계가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조선 삼지 세력이 바로 북 베링해를 건너서 이 캐나다의 가스본에서 우리 조선의 문명을 우리가 꽃피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그 삼지 세력의 역사를 보면 바로 지중해 문화권, 그 다음에 천축강력의 문화권,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 반도의 문화권, 서해대평원의 문화권, 그 다음에 캐나다의 지금 현재 그 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서본, 소위 아사달, 이것이 하나의 그 이 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패는 뭐냐면은 가서 세운 언덕, 즉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우리가 박용수 선생님의 삼원 제국의 제6판 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대야발은 단기고사에서 산스크리트는 온누르 시대의 지방어이고 이 언어로 단군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원의 역사, 삼원의 제국, 삼원의 문명 여기에 대해서 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우리가 예술철학이라는 상중하 있는 책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이것을 정리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온누르 시대 때 지방의고 이 언어로 단군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우리에게는 이 산스크리트의 그 서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 산스크리트 역사 기록이 없어서 단지 이제 말만 있다는 것이죠. 단지 말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교와의 그 단절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천축 인도와 단절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5호 16구 호와 분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과 하나라 한과 분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화와 이가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분리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언어와 문자가 분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원 제국에서 박용수 선생님이 바로 동서 사상과 철학을 융합했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된 것이 산스크리트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공부함으로써 동서 사상과 동서 철학과 동서의 학문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타의 석가 사카 기타 이것은 우리가 윤목 기마 윤목 만의 문화가 아니라 정착 농경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마 윤목과 정착 농경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한인환흥 단군, 하은주, 그 다음에 삼한,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모두를 하은주, 이 모두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바로 삼지 세력의 삼원일체 신분사회라는 것을 기본으로 이해하면서 이 신분사회가 가지고 있는 연대하고 협력하고 보완하고 협동하는 관계에서 인간을 자연으로 보는 우리가 범아일체라 그러죠. 범아일체. 예. 자연과 나를 일체시켜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참나가 바로 칸트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순수이성 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양심이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본연에 가지고 있는 참나, 자신, 인간과 자연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바로 시각적 언어에서 언어적 사고를 이용하면서 언어적 사고가 개념을 하나하나 시켜서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하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형상이 하나의 틀로 잡히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번역해서 일체유심조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에서 기역다블로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무구에서 음양으로 바뀌는 것과 같고 극이 없는 상태에서 좌우 모순이 없는 상태에서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 상태로 구분되는 음양의 관계가 바로 상대적 진리로 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 초창기에 강의를 했지만 바로 인간은 누구나 상대적 진리로 이해되지 절대적 진리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스스로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인간의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상대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대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가 무국의 상태, 문념무상의 몸과 마음이 일치됨으로써 이것이 1과 2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자명하다고 말하고, 이 자명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에 부합하다고 말하고, 진리에 부합하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글을 일치시킨다는 말이 되며, 우리의 말과 글이 일치시킴으로써 인간성에 부합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자유를 부여받고, 자유가 부여받음과 동시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성은 바로 자유와 책임이 함께 따르는 존재로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조직과 시스템이 없고,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적용하는데 이미 실패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인간은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일수록 직무와 시스템, 인사 조직에 대한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의 철학과 사상을, 정치 사상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보다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기존에 있는 어떠한 나라보다도 우리가 조선반도를 학문의 메카요, 학문의 본향으로서 우리의 한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이제 한참 그 12시가 넘어가지고 1시가 거의 돼 갈 것 같은데, 눈을 감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